대구에서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부산 곰내터널에서는 유치원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대구 차량 사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니까 차량이 완파될 정도로 사고가 큰 사고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사고 경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3일 그 새벽 4시 30분에 발생했습니다. 그 대구 농공읍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 4차선 도로였는데 5번 국도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고 같이 탑승했던 5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웠던 것은 이 5명이 모두 다 고등학교 이제 3학년 학생이었다. 그 친구 관계였고요. 그리고 한 명은 이 바깥으로 튀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운전자였다. 이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다는 것이죠. 올 2월 달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또 이 사고 발생 이틀 전에 그 렌트카를 지금 대여를 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일날 비가 상당 부분 많이 왔기 때문에 혹시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냐, 아니면 또 새벽이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자극적인 서로의 모험심 추구 따라서 여러 가지 전방 주시 의무라든가 운전이 미숙한 것은 아니냐 등등에 있어서 현재 교통사고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사진에서도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선 도로였거든요. 직선 도로니까 아무래도 뭐 커브가 아니니까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운전 미숙도 미숙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의 여부에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시간까지 무엇을 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혹스럽고요. 그런데 이 직전에 노래방 등에서 시간 같이 보냈다라고 한다면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운전자의 그 혈액을 채취해서 지금 성분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음주를 했는지, 만약 음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국과수에서 지금 그 혈액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5명이 전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속도, 과속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음주의 가능성도 물론 있고 또 이 5명이 친구 관계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그 모험심 또 자극 추구 뭐 이런 상태의 운전 미숙과 더불어서 지켜야 할 운전 주의 의무를 상당히 게을리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어쨌든 그중에서 음주를 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분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나요? 보통 때에 따라서는 빨리 조사를 하게 되면 뭐 2, 3일 만에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안의 그 중대성을 비춰봐서는 뭐 3일 정도면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급속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운전자는 안전띠를 이제 맸고 나머지 4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런데도 이제 다 뭐 한 명이 차에서 튀어나갈 정도로 그 사고 당시 충격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안전띠를 맨 사람도 이제 사망을 할 정도였습니다. 안전띠의 중요성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안전띠가 그 마지막 생명의 그 밧줄이다. 운전할 때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그 모형 인형을 만들어서 안전띠를 했던 모형 인체와 그러지 않았던 충격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중상에 이를 수 있는 정도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려 16배에서 18배 이상으로 증가를 한다. 그만큼 이제 과학적 실험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당시에 치명적인 중상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안전띠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 이 충격 방향으로 몸이 쏠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대로 부딪히게 되죠. 그럼 머리를 부딪히게 될 뿐만이 아니고 또 운전자도 다시 그 앞에 있는 유리창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등등의 2차, 3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띠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만약에
그 바깥으로 튀어져 나갔을 경우에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말이죠. 예. 그런 경우 혹시 뒤에서 오는 차 등에 이렇게 그 추돌을 할 수 있는 2차, 3차의 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띠는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그 선진국과 비교해서 국내 안전띠 착용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 더군다나 그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훨씬 그 낮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띠를 철저하게 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꼼꼼하게 조여서 매는 이런 것도 그 교통사고의 끔찍한 결과를 막는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어쨌든 요약하면 안전띠는 운전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최후의 생명의 보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만약에 이제 전부 다가 안전띠를 맸으면 조금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었겠군요. 운전자인 최군, 올해 2월에 운전면허를 땄다고 했는데 고등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그 법상으로는 예. 이제 18세 뭐 이상이면 예. 사실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 자체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 과정에서 그 렌트를 하는 즉 이 고등학교 3학년이 그 차를 대여를 예.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불과 3개월 정도 운전 경력이 없고 나이도 18세, 19세에 불과한데 이 차량이 전혀 어떤 제어나 제한 없이 렌트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좀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아마 그 자동차 특약 등에 의하면 예. 일정한 연령과 경력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적어도 중형차 이상은 또는 소형차 이상, 중형차 이상은 21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한다든가 또는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을 한다든가.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업체마다 상당히 달리 운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수익 증대를 위해서 그래서 뭐 심지어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렌트 회사는 나이, 연령, 운전 경력에 상관없이 그대로 렌트를 해준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청소년들이라든가 운전 경력이 미천한 이런 것에 사고를 암묵적으로 뭐 유발할 수도 있는 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엄격한 좀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미국의 예를 들면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봐서 25세 이하의 연령자들에게는 이 렌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 그 보험금을 엄청나게 아주 그 강하게 물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험금의 이제 부담 때문에 그 25세 이하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 가급적 렌트를 안 하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나라 입장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규제화, 또 법제화해서 렌트 회사 전체가 일정한 연령과 그다음에 운전 경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는 이제 그 제3자가 성인이 하나의 그 소위 말해서 보증인을 서서 렌트를 할 수 있는 뭐 그러지 않고서야 그 최근에 빈발하는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모험심으로 또 운전 경력 없이 하는 이런 그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렌트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 제도적 정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도 꼭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만 18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네. 외국의 경우는 이렇지는 않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 교통 상황이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봤을 때 조금 더 뭐 제한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예. 이제 그 이번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그 주행 그 시험 자체를 예를 들면 경사로에서 이렇게 검증을 한다든가 또는 T자도 검증을 한다든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훨씬 쉽다. 그래서 한국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사실 한국에 방문을 하는 이와 같은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내 그 면허 취득이 상당히 그 용이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 학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실제적인 그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그 네티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수기 등에 의하면 나는 4일 공부해서 운전면허 땄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사고의 숨은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외국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청소년들의 그 연령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 그 상이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한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17세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운전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갈 때, 예. 아니면 종교시설 갈 때, 아니면 운동할 때 이때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승자를 동승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제한합니다. 친구는 동승하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는 뭐냐? 소위 말해서 그 청소년들이 우쭐하는 마음에 자극 추구하는 마음에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불필요한 운전을 해서 끔찍한 결과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법 제한적 제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규정 강화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그 좀 촘촘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꼭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부산 곰내 터널에서 유치원생 21명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이제 전복을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두 안전띠를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큰 인명피해는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사례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사례와 정반대의 그 사례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면에서 이 유치원 학생들이 견학을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안전벨트 착용을 다 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곰내 터널을 지나면서 소위 그 미끄러지는 것처럼 흔들렸다. 운전자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에서 상당히 빗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빙판길을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충격대를 추돌을 하고 전복이 되었지만 이 과정을 목격을 했던 시민들 뭐 10여 명이 한 20초, 30초 만에 바로 이제 구출 공간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뒤에 있던 골프채를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망치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창문을 깨고 빨리 구조할 수 있는 구조 공간을 만들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 다만 이제 찰과상을 2명 정도의 그 어린 학생들이 입었었는데 그것은 뭐 경미한 그 사고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의 빛나는 시민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고는 위험했지만 시민의식은 정말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터널 사고의 경우 연쇄 추돌 등 2차, 3차의 그 사고가 또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히 터널 등에 있어서는 그 조도라든가 명암에 있어서 혼돈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적 측면에서 분명한 교통시설의 그 안전판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터널 내에서 불필요한 차선 바꾸기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교통 CCTV를 많이 확충을 해서 이것에 대한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방어 운전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교통 문화의 개선,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꼭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